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2만 1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네. 저희 근황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저 네. 어제 소피아 코폴라 만났어요. 아 대박! 뭐라고? 나 사진도 찍었다? 언제요? 어제 우리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 네. 저녁 먹고 집에 가시고 네. 저는 강에 산책하러 갔잖아요. 네. 그래서 강에 가고 있는데 아 대박! 진짜로? 네, 진짜로 소피아 코폴라를 만났어요. 내가 사진도 찍었다? 보여주세요. 내가 사진 보여줄게. 아니 지금 잠깐 우리가 지금 응. 만난 지 한 대략 40분 정도 지났는데 응. 지금 충격을 위해서 얘기 안 하고 기다리신 거죠? 아니에요. 기다린 거 아니에요. 까먹었어요? 잠깐? 까먹었다기보다는 응. 물론 별 생각 없었지. 근데 시작하자마자 또 얘기를 아니야, 기다렸다는 내가 게. 적어놨어. 그 당에다가 무슨 얘기할 수 있는지. 진짜네. 소피아 코폴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내가 정확히 이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나만 응. 없네. 그래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 소피아 코폴라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음. 이제 또 약간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소피아 코폴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막 뛰어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어? 소피아 코폴라? 그래가지고 소피아 코폴라를 물어보니까 사실 확신은 있는데 그냥 그래도 일단 예의상 물어봤죠. 그래서 맞다고 그래가지고 매혹당한 사람들 재밌게 봤다고. 네. 네네. 기쁘셨겠다. 감독님이. 뭐 모르죠, 귀찮았을 수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연예인 같네요. 우리가 저번에도 셀러브리티라고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네네네. 아우라가 있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소피아 코폴라 만나서 영화 잘 봤다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사진 찍었으면 라고 말씀하신 분은 펭귄맨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펭귄맨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극장들은 개판이고. 근데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키스베이의 화면 밝기. 예. 근데 마더는 좀 원래 어두운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원래 어두운 영화랑 어둡게 튼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깝깝한 화면 밝히는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킵스베이에서는 안 봤으니까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화면이 굉장히 어둡긴 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느낌이니까 내 감각이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굿타임 같이 봤잖아요. 네. 근데 굿타임 같은 경우도 그 영화 되게 어두운 영화란 말이죠. 그쵸. 근데 그거는 보면서 그런 느낌이 없어. 특히나 어뮤즈먼트 파크씬 같은 경우에는 마더의 일반적인 장면들보다 훨씬 어두운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젝터가 노후화된 건지. 그 다른 영화도 그랬어요? 킵스베이에서. 제가 그 관에서는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더를 다른 관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더 데런 아로노프스키 마더를 봤던 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여러 가지로 최악이었는데 영화관에 비상구 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비상구 등이 엑시트라고 써있고 빨간색 라이트잖아요. 근데 암전이 되면 그 빨간색 라이트가 스크린에 비쳐서 붉은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 관은. 그래서 제가 영화 시작하려고 암전되는 순간 진짜 한숨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영화관에서 그 비상구가 잘 보이는 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소한의 그 붉은 빛이 스크린에 닿지 않도록 노력이라도 하던가. 예를 들면은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의 영화관 중에 한 관은 그 엑시트의 붉은 빛이 스크린으로 닿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검정색 판을 그 스크린 쪽에다가 설치해놔가지고 그 빛을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경주마의 눈 옆을 가리는 것처럼. 그쵸. 그 얘기 하시니까 저는 마더를 그 이스트 빌리지 시네마에서 봤는데, 거기 저희가 어라이벌 컨택트를 봤던 큰 관. 관에서 네.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옛날 극장처럼 연극하는 극장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네네. 문도 막 약간 일부러 약간 쇠문 옛날 성벽문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전 닫을 줄 알았거든요. 누군가가. 근데 아무것도 닫지 않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열려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이 마더가 어둡다 보니까 화면에 그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있었으면 닫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옆을 딱 봤는데 일단 멀고 쇠문이 되게 무거워 보였고 누군가 닫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2시간을 보냈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지어 건물 안으로 통하는 문이 아니라 바깥으로 바로 나가는 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를 쓰지 않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출근장 알고 거기로 나갔다가 보니까 바로 바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던. 아, 그러니까요.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물론 이거는 정식 상영관은 아니지만 화면비도 안 맞추고 프로젝셔니스트가 이게 뭐하는 진짜 정신적 고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펭귄맨을 오늘 고문해야겠다 이러면서 나한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재밌는 부분이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같이 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저희가 어제 다큐멘터리를 같이 봤는데 그게 그냥 상업적인 상영이 아니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그냥 대충 트신 것 같은데 그 4:3 다큐멘터리를 16대 9로 틀었죠. 그래서 인체 비율들이 다 일그러져 가지고 제가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꾹 참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딱 한 사람이 16대 9로 맞춰놓으니까 인체 비율이 일반적인 사람 같은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은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한번 빵 터지셨구나. 한번 빵 터진 적이 근데 있었고. 진짜 민감하시구나. 저는 시작할 때는 조금 거슬리는데 그 보통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보거든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지난주 상영에서도 4:3을 16대 9로 틀었잖아요. 그 지난주에 예, 그쵸.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근데 거기서도 되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보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그 다큐멘터리가 그 인물을 보여주다가 인형이랑 그 이미지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오린 것 같은 콜라주 같이. 예. 근데 그 이미지들은 늘어나니까 비율이 되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형 산업과 그 미에 대한 것이 얼마나 세로로 그걸 의외로 역설적으로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쵸. 뭐 그럴 수 있죠. 고문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 근황. 저는 요즘 내가 이렇게 일반적인 정서와 동떨어져 있나를 많이 느껴서 요즘 좀 혼란스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 뭐 제가 그렇다고 이 영화들을 되게 좋다고 할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를 너무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서 본 게 최근에 딱 연달아서 2번 있어서 그게 베이비 드라이버랑 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영화를 좋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네. 왜 그때도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분이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거나 뭐 영감을 줬던 거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 누가 베이비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뒤에 있던 애가 정말 그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그거 너무 좋았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라라랜드에서도 겪으셨잖아요. 라라랜드에서 겪었는데 이제 금방 잊어버렸죠. 그리고 라라랜드는 사실 그렇게까지 별로로 보진 않았어요. 저는 라라랜드를 실망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나쁜 구석이 별로 없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라라랜드는 사실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역풍이 되게 빨리 일어났고 그게 토론토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이어져 오다가 아카데미 시즌이 되자마자 거의 역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거의 상도 받기 전에. 그런 반면에 지금 베이비 드라이버나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볼 때 더 놀랐던 건 그 늦은 시간에 극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한번 놀랬고. 왜 그게 놀랄 일이죠? 왜냐면 저희가 극장에 가면 물론 네. 우리가 뭐 평일에 낮에 주로 가니까 네. 그럴 수는 있지만 극장이 꽉 차 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죠. AMC에 가면은 사람은 대체로 늘 많아요. 근데 우리 심지어 베이비 드라이버 볼 때도 사람이 없었잖아요. 일단 베이비 드라이버는 리갈이고요. 그러네. 네네네.
물론 리갈도 메인 체인이지만 AMC랑 리갈은 어쨌든 간에 급이. 근데 저는 이또 리걸에서 봤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보통 흥행하는 영화를 안 보시는데 이승 흥행하는 영화를 보러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저는 원래 그 유튜브에서 뭐 리뷰나 평 같은 걸 잘 안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이게 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천 영상이 떴었어요. 그래서 이세 리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추천 영상 뜨는 거에 같은 채널에서 최근작들이 막 한 게 있어서 베이비 드라이버도 봤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냥 뭐 아마추어가 혼자서 이제 리뷰하고 뭐 하는 건 아니고 나름 어쨌든 유튜브 채널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계시는 전문 리뷰어들이 글도 쓰고 하는 비평가들이 이제 하는 채널이었는데 점수를 끝에 매기는데 어쨌든 점수 떠나서 모두가 다 너무나 호평을 하고 점수도 굉장히 높게 주고 근데 제가 그 채널을 계속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우리의 20세기를 예전에 이제 겨울에 리뷰했던 것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봤죠. 네. 봤는데 막 되게 호평을 해요. 호평하는데 점수는 막 8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7점 10점 만점에 8점이면 충분히 높은 점수죠. 근데 베이비 드라이버랑 그것 이런 경우는 막 9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뭐 관객 반응이랑 관계없이 그것을 실한 영화가 기대가 하나도 되지 않는 영화라서 보고 싶은 구석이 저한테는 아예 없는 영화거든요. 오히려 그냥 공포 영화를 보고 싶다. 뭐 물론 그 이유는 하나로 얘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포 영화를 보러 사람들이 그냥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 아니 근데 뭐 아까 이제 극장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뭐 흥행이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좋아하는 후기를 많이 본 게 되게 저는 신기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무서운 영화를 보고 싶다라기보다도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어쨌든 뭐 문화적으로 소구하는 바가 있는 뭐 어떻게 보면 향수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 좀 외부에서 온 감독이 어떻게 약간 다르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었고 뭐 공포 영화 원래 보는 거 좋아하니까 갔던 것도 있긴 하지만 둘 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결론만 얻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그것이 받고 있는 호평이 저는 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저는 보지 않은 영화라서 뭐 특별히 할 말 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뭐 충분히 좋아할 만한 구석은 있는 영화로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취향이 좀 안 맞는 영화였다고 생각하지 그 영화가 되게 별로인 영화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는 되게 별로로 봤거든요. 보는 내내 약간 그쵸,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영화이긴 한데 보는 내내 너무 그 어떤 캐릭터에도 정성과 애정이 전혀 없게 느껴졌고 또 간습적으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흑인 포스터 파더라든지 뭐 그게 뭐예요? 포스터 파더? 양육해주는 아빠? 그러니까 얘는 부모님이 어릴 때 잃었잖아요. 베이비가. 뭐 흑인 노인과의 우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너무 얕게 돼 있었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의 장애물처럼만 묘사가 되는 데다가 여자친구도 뻔하잖아요. 되게 순진하고 예쁜데 막 아무 생각 없고 뭐 그래서 뭔가 도망치는데 방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걔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되고 약점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너무 아무 고민 없이 만든 듯한 캐릭터. 그리고 케빈 스페이시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의 변화 같은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깊이도 없고 와닿지 않는 전개를 억지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뭐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즐거워할 수는 있겠으나 뭐 저에게는 이거를 왜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라고까지 코멘트를 쓰는 건지 굉장한 혼란을 느꼈었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음악과 그 자동차 액션이 그렇게 막 찰떡궁합처럼 맞는다는 느낌도 별로 들진 않았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베이비 드라이버를 보면서 저는 그냥 제 취향이 아닐 뿐이지 그 전개에서 일종의 전형성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준 어쨌든 사실은 시각적 쾌락이랑 어쨌든 청각적 쾌락을 그냥 어떻게 조합했나 그게 이제 본인에게 별로 잘 맞지 않았던 건데 뭐 저도 뭐 그게 막 되게 보는 게 즐겁고 하진 않았는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시나리오에서의 전형성은 저는 득이 된다고 사실 약간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명쾌하고 직접적인 영화라고 해야 될까?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전형성이라는 문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날 굿타임도 봤잖아요. 저는 굿타임을 뭐 괜찮게 봤는데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상영관의 상영 영사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베이비 네. 드라이버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게 왜 의심에 그게 되죠? 다른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그 영화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비교를 1대1로 할 수 없다? 그 경험을?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영화도 저는 굉장히 베이비 드라이버처럼 직접적인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직접적이죠. 네. 그리고 사실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또 어떤 전형의 캐릭터이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느꼈던 베이비 드라이버의 전형성은 그게 이야기라는 게 일단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었고 베이비 드라이버에 그 이야기에 꼭 필요한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제이미 팍스 캐릭터 같은 경우 죄송해요. 제가 배우를 잘 몰라서 제이미 폭스가 뭘로 나온 사람이죠? 흑인 아버지? 이름 까먹었어. 그 화내고 할아버지? 아니 화내고 같이 초키고 네네네. 폭력적인 네네. 인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어떤 동기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구색 가축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베이비 드라이버. 그리고 사실 베이비가 뭐 예를 들어 피자 배달을 중간에 하잖아요. 이 네. 일에 손을 털고 싶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 뭔가 본인에게도 어쨌든 피자 배달에서 오는 무료함이라든지 어떤 뭔가 내적인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뭐 이제 케빈 스페이시가 나를 안 보내주니까 또 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이 너무 이미 이야기는 정해져 있고 캐릭터는 거기에 구색 맞추기로만 존재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과도한 설정을 넣는단 말이죠. 예, 어쨌든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릴 적 트라우마도 넣고 뭐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항상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를 굉장히 막 뭔가 과장된 설정들을 해놓고서는 그게 그냥 되게 도구처럼만 쓰이고 없어지는 느낌에다가 그렇다고 그걸 도구처럼 써서 만든 이야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있지도 않고 뭐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너무 보는 내내 저 인물들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방해가 됐던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인물을 이해시킬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감독이 그쵸, 영화를 그렇겠죠. 만들 때. 네. 그 감독이 전에 찍었던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좀비 영화. 치원 오브 데드인가? 저는 안 봤어요 사실. 우리나라 제목은 새벽의 황당한 저주인가? 저는 뭐 사실 잘 몰라요. 그 영화를 보면은 뭐 좀비가 나오는데 좀비가 너무 느려서 사람을 잡기에 충분치 않은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형적인 도구적인 인물들만 나오고 기본적으로 그 영화는 그 정말 말 그대로 설정으로 먹고 가는 영화죠. 그래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예를 들어서 좀비가 막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면은 뭐 안녕하고 지나가면은 좀비가 막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뒤로 도는데 막 못 따라가고 뭐 그런 영화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재밌네요. 네, 저도 그 영화 그게 더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감독이 제 생각에 찍는 영화는 하나의 발상에서 이런 세팅을 하면은 그 영화적으로 되게 재밌는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되게 재밌는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에 접근하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베이비 드라이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일반적인 취향에 가까웠으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자동차라든지 스피드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이비 드라이버의 오프닝 시퀀스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사실 오프닝 시퀀스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별 기대가 아예 없었는데 그냥 뭐 한번 보지 뭐 해서 봤던 건데 좀 기대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너무나 그쵸. 그게 충족시켜주는 걸 좀 부족하긴 했죠. 저도 엄마 그래서 이름 적힌 테이프 이렇게 금색으로 돼 있고 클로즈업 할 때부터 약간 하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연출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 스타일인 거죠. 스타일 그러니까 의문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약간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제가 매드맥스가 개봉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최근작 그때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 영화는 미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랬는데 저도 뭐 물론 재밌게 봤는데 매드맥스는 베이비 드라이버보다는 좀 더 재밌게 봤는데 그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일단 캐릭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캐릭터가 특히나 그 시타델에 있는 그 소년 노예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압도하는 어쨌든 매드맥스도 어쨌든 시각과 청각에 강하게 소구하는 영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도 펭귄맨처럼 별로 이렇게 자동차 질주나 이런 거에 큰 쾌감을 못 느끼는 타입이기도 하거니와 음악의 편집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좀 안 붙는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음악 선곡 같은 게 이 영화는 좀 사실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에 하나의 스타일이 있다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좀 받았고 음악적으로도 뭐 그게 이제 다른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렇다고도 보겠는데 제가 처음에 좀 기대가 생겼다가 바로 기대가 팍 식었던 게 두 번째가 그 장면이잖아요. 베이비가 롱테이크로 커피 사오는 장면. 네. 근데 베이비가 춤을 너무 못 추고 음악과 박자가 따라 놀고 정말 이거는 내가 이거를 원테이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코리오그래피를 가시해 보겠어. 이거 말고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식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베이비 드라이버 얘기 너무 많이 했네. 네. 근데 제가 요즘 저의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얘네가 괜히 박스오피스 잘 나간다니까 괜히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 너무나 좋은 평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걸 납득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 납득해 보려는 시도는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네네. 아, 그리고 그것 같은 경우에 네. 너무나 하이프가 크고 지금도 크고 베이비 드라이버는 그래도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겠다라는 감은 왔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의 가설을 끌어냈는데 그게 약간 저는 향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밀레니얼 세대가 어릴 때 아니면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광대라는 게 되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우리 네네. 문화에서는 광대라는 게 없었고 일단 무서운 존재가 딱히 아니지만 그런 어릴 때 내가 무서워했지만 어른들이 이해해주지 않았던 공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집 지하실이 무서운데 어른들은 뭐 그럼 가서 빨리 뭐 가져와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모르는 나의 공포에 대한 그런 기억에 대한 향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그것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어서 사실 그 뭐 스티븐 킹의 이 원작이라는 것밖에 제가 사실 아는 게 없고 하지만 스티븐 킹의 원작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뭐 별 얘기가 아닌 거죠. 스티븐 킹의 원작은 영화 너무나 많아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한테도 그것을 볼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보는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광대 피에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전 소설도 안 봤고 90년도에 나왔던 그 TV 영화도 안 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흥미로울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여기선 나오지 않네. 라고 했던 게 이제 이게 사실 성장에 대한 공포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들이 각자가 느끼는 공포가 다르잖아요. 어떤 건강에 대한 공포가 있고 어린 나이에도 네. 어떤 아이는 이제 진짜
어린 여자아이에서 생리를 하고 여성이 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의 각자의 공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각자에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공들여서 캐릭터별로의 공포를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디테일을 가져갔었으면 더 흥미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설정으로만 소비하고 시각 효과에만 좀 치중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있었죠. 아 맞아요. 네네.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일단은 기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수상 결과였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한 적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두 감독에 대해서 새 감독이죠. 새 감독에 대해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좋아한다기보다는 주목하고 있는 이라고. 예. 요즘 좀, 열심히 정정하고 계신데 네네. 아니 그게 좋아하니까 주목하는 건데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 영화가 얼만큼 좋은지랑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조금 치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마틴 맥도나의 3 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주리? 에빙 미주리주 에빙의 새 야외 전광판. 네. 이라는 영화가 이제 토론토 영화제에서 일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관객상을 받았죠. 그 전에 각본상 받은 것까지 해서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어쨌든 그 상을 받아서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드는 게 토론토에서 관객상을 받은 영화들을 제가 대체로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대표적으로 라라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는 정말 그 트레일러를 봤을 때부터 저는 사실 마틴 맥도나 감독 영화를 거의 본 게 없으니까 저는 프란시스 맥도만드의 연기를 보고 저거는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조만간 홍보적이에요. 개봉을 하면은 다룰 생각이고요. 예. 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고 보니까 마도도 보셨죠? 네.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또 보고 싶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다뤄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마더를 본 이유가 봉준호 감독. 네네, 그쵸. 토론토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와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셨는데 맥락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갑자기 마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 마더? 본인 마더 말고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마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고 그 한 장면이 그냥 계속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봉준호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를 보고 있던 시간이 한 11시? 그랬는데 갑자기 필이 받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해보니까 11시 45분인가 딱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 그 영화를 보고 그러면 왔죠. 거의 2시에 끝났겠네요. 예. 저는 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오면서 굉장히 지친 느낌을 받았죠. 요즘 영화 보는 게 너무 힘들다. 두드려 맞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다음 에피소드는 미리 얘기하자면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마더에 대해서 얘기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저는 굿타임 좀 좋게 봐가지고 한국에서 만약 개봉을 한다면 한 번쯤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굿타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단방향으로 쫙쫙 나아가는 영화라는 생각이 사실 좀 강해서 의심이 많이 사실 들었는데 뭐 저도 좋게 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재밌었던 건 물론 이게 굉장히 결국 끝에서 크게 보면은 굉장히 직선인데 중간에 저는 이게 직선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동생 언제 나와? 이러고 계속 봤었거든요. 왜냐면 이 이야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인디 영화의 전형이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그렇게도 볼 수는 있긴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붕대를 감싼 얼굴을 보는 순간 동생이 아니겠구나. 근데 저도 그때부터 그 생각은 했죠. 드니까. 그러니까 오인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과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사실 영화가 거의 근데 다른 영화가 중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사실 로드무비에 가까운 그쵸. 영화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파트너는 동생 일 수가 없구나. 네, 동생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이 영화가 약간 인디적인 영화라는 걸 생각하면은 당연히 낯선 사람을 만나서 동행하는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직선적으로 또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들이 그 어뮤즈먼트 파크씬이었어요 사실. 너무 그런 장소로 그 이들을 몰아가는 것 자체에서도 약간의 의심이 들었고 근데 뭐 저는 근데 그 와중에 약간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굿타임에 대한서 제가 드는 의심 두 가지가 저는 그 영화가 계속 그냥 그랬는데 엔딩 씬 때문에 사실 약간 좋아져 버려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시작도 동생의 그 꽉 찬 얼굴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계속 그 동생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주인공이 패틴슨인 건 맞는데 되게 이 영화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재밌었던 게 물론 이 이야기가 그 어떻게 보면 화이트 트래쉬에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와중에도 더 주변화되는 인물로 흑인이 계속 등장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예를 들면 이 형제가 은행 강도짓을 할 때도 흑인 마스크를 쓰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버트 패틴슨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 직접적인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게 그 흑인 소녀였고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게 그 흑인 경비잖아요. 흑인 경비가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그 흑인 경비 같은 경우는 그런 샷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소녀 같은 경우는 그 배신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고 로버트 패틴슨이 눈을 좀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잘 들어가 있어서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다른 점을 줬던 거는 단점이자 장점이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용감한 영화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영화가 어쨌든 간에 핸들드 클로즈업으로 거의 다 찍어져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인디 영화의 전형이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용기 또 이야기랑도 잘 맞는 네, 것 네, 같긴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인물들이니까. 네, 그리고 확실히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너무 스타일리시하긴 한데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막 색감이나 이런 거 너무 인위적으로 좀 잡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최근은 영화에 대한 근황 덕후를 네. 마치고 20세기 여인 우리의 20세기를 다루도록 해봅시다. 네. 이게 네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요 잠깐 저 화장실 한 번만. 근황하고 시기는 또 처음이라. 그러니까